선거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거 재산분할만. 위자료는 1심에서 1억이었는데 20억으로 상향이 됐고요.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그만. 선 대장님도 항상 위기가 닥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화위복이다. 이것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패기라는 단어를 써왔죠. 이제 그 패기가 드러나서 결국은 어려운 일을 전화위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혼 소송에 긴급 회의를 연 SK입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이혼 소송이지만 지금 SK란 거대한 기업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SK그룹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최태원 회장도 참석을 했다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일단 사과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뭉팍하게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기업 경영과 관련 자꾸 얘기가 되잖아.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저런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경윤 변호사. 자,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법원의 2심 법원의 판단,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어떤 점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뭐 이혼 사건이지만 예. 조금 이 사건은 좀 다른 게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노 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SK 전의 성경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00억이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 SK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 예, 그 얘기도 나왔고. 예, 그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이 재산이 어쨌든 SK 주식이 이렇게까지 가치가 뛸 수가 있었고 기업의 가치가 뛸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으로도 이 노 전 대통령과 어쨌든 노소영 관장의 이런 기여를 참작을 해서 재산 분할의 큰 덩어리로 SK 주식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이 판결에서는 맞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여를 인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1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SK에서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SK가 성장하는 데 관련이 없고 비자금이 유입된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랑 관련 없이 SK가 자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크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심력 끼쳐 죄송하다면서 진실을 바로잡겠다. 그러니까 상고심, 대법원에 가서 다투 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오늘 입장이 좀 나왔고요. 이용학 교수님.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지금 여기 보면 뭐 죄송하다.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 소임을 다하겠다. 뭐 부정적인 안 가도록.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말이 이런 입장은 좀 공개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오늘 있더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SK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ESG 경영도 그 표방을 하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책무 그게 바로 S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법원의 입장은 사회적 책무뿐만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아주 구체적으로 위배를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자신이 그 기획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자료도 2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노소영 관장을 생각해보게 되면 이것은 너무 이제 엄청난 것이다. 예. 뭐 이러한 이제 법원의 그 입장인데 그 오늘 어쨌든 뭐 긴급 회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71년의 SK 역사를 다 부정을 하고 명예에 있어서 SK의 그 명예에 있어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상 정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너 자체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더군다나 헌법적 가치에 맞는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유책 배우자로서 정말 10여 년 이상의 좀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는 예, 뭐 예. 그런 행동들이 다 한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그 부분도 함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일정한 그 사회적 책무로서의 앞으로의 SK 그 방향 예.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민감한 사항, 숨겨야 사항 뭐 등등 때문에 지금 이 판결문에 대한 엄격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을 먼저 내세웠던 뭐 이런 점도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지금 이 최종심까지 나오고 나서 뭐 일정한 의견 표명도 우리가 기대해 봄직합니다만 어쨌든 최종심은 그 법률심에 한한 것이고요. 지금 일정한 사실상의 그 관계는 우리가 그 기억을 그 반추해 보면 공개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아이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편지도 알려졌고 예. 그럼 그것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그 필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공적인 인물로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망한 기업의 기업인이란 오너가 말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점에서 조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좀 과감하게 있었던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형식은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개인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최태원 회장도 SK 기업과 함께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파장이 이게 굉장히 커져 버렸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주죠. 이 노소영 관장 측 승소 2심전 판결이 나왔을 때 그 변호인이 나온 반응이 좀 있는데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들어보죠. 뭐 기본적으로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최정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면서 유지돼 왔다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측 주장인데 그 부분이 그런 증거가 없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형성이 돼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단박에 나왔던 반응, 그 당시 주가도 움직였잖아요. 단박에 나왔던 뭐 반응은 그렇다면 앞으로 SK 주식, 지분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요. 노소영 관장 측의 어떤 설명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노소영 관장 SK 계속 우호 지분으로 남길 원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렇다면은 1억 3천 1억이래. 1억이 아닙니다. 1조입니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금액이에요. 지금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1조 3천억 원의 그 재산 분할 금액. 아 그렇다면 향후에 그 금액이 확정돼서 받더라도 무슨 지분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뒤따랐거든요. 우호 지분으로 남기를 원한다.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주식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또 대리인으로 나오잖아요. 노소영 관장 대리인 가운데 한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아 뭔가 선을 걷어요. 이건 개인 의견이지요. 그냥. 그리고요. 노소영 관장이 이제 언론에 이런 설명도 추가로 내놓습니다. 우호 지분 관련된 요 얘기 이거는 본인의 언어가 아니다. 그럼 이 뜻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정리가 되면 얘기할 것이다.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용인 변호사?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 이 1조 3천억이라는 규모도 어마어마했지만 예.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렇죠. 예. 일단 마련한 부분. 그렇죠. 지금 어쨌든 지금 최태원 회장의 자산으로 추정되는 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이제 돈을 받을 거냐라고 예. 하면서 결국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면은 지분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경영권에 있어서도 이제 타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특히나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뭐
이 15% 이하의 지분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방향에 오르내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뭐 우호 지분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예.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영권에 있어서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약간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제 세 자녀가 SK에 적을 두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SK에 뭔가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이제 예전과는 입장이 달라져서 이 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완전히 어떻게 뭐 경영권을 뭐 사수하겠다 이렇게 뭐 경영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도 이제 완전히 우호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겠던 그 입장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앞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혁 교수님,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요, 지금 노소영 관장이 지금 세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 SK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 자녀. 나중에 그 세 자녀에게 이루어질 승계까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게 좀 합리적인 구상일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는데요. 과연 그 소송의 배경이 정말 무엇이겠느냐? 즉 최태원 회장에 대한 뭐 증오심이겠느냐? 아니면 돈을 더 챙기기 위한 것이냐?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 이상. 멀리 보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 이후의 경영권 구도에 대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실탄을 확보하는 작업이 아니겠느냐. 그 이후면 이제 3세가 되는 건데. 3세죠. 그러니까 예. 그것을 이제 만약에 지금 이혼이 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예. 만약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동거인과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게 된다. 한다 된다면. 그러면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이게 있겠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속이 지금 그 최태원 회장 그 3자녀가 있지 삼자녀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의 구분을 일을 1대1대1로 받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상속 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1:1이니까 3이 되고. 3이라고 예. 이제 쉽게 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결혼을 그 동거인과 새롭게 하게 되면 예. 이 동거인에게 1.5의 지분이 생기겠죠. 부인이니까. 예. 그리고 현재 그 혼외자가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더 있으면 2.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동거인의 그 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자식이. 예. 그래서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5가 되겠죠. 그럼 3.5대 3. 예, 3.5대 3으로 사실 분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소위 미리 실탄을 지금 준비해 놓기 위해서는 그럼 그 1조 3천억 원이란 그 돈이 향후에 경영권과 관련돼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우호 지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으로 그 미묘한 지금 계산과 전략적 준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앞서가는 무섭지 보지만 아무튼 이게 워낙 막대한 금액이 얘기되고 있고 SK의 지분과 또 연관돼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제게는 물론이고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소송이 있어요. 지금요. 이 이혼 소송 말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노소영 관장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여기 이제 동거인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김희영 관장인데 지난해 3월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1심 선고기일이 8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요. 30억 원. 이용임 변호사? 지금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결과는 무조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나온 그 판결의 위자료가 충분히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예. 근데 이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쟁점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 행위를 언제 알게 됐는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혼인 파탄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애초에 이 우리의 혼인 관계가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에서 끝났다. 예.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지금 동거인을 만났기 때문에 동거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뭐
동거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동거인이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2009년 5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파탄난 부분에 대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이 똑같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김희영 이 동거인에게도 똑같이 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그 1심 선고를 할 때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복잡하군요. 이게 또 후속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별도의 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경민 변호사도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이혼 소송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낳고 있는데 300억 비자금 300억입니다. 이게 또 이거는 약간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그게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고 그 부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93년 1월 말까지 4천억 비자금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은행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도 4천억은 시중은행에 분산되어 고스란히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동시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로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으로 받아 동시 자금을 조성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터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지금 이 2심 판결에 이게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자금, 비자금. 이게 유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뭐가 됐고, 이거 설명 나오는데, 근데 이거 비자금이잖아요. 예. 이거 법적으로 지금 뭐가 환수라든가 뭐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요. 예.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 기간을 이미 한참 도과해버렸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수사를 다시 하려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요. 최 전 회장의 진술도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 전 대통령 다 사망했거든요. 고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심 재판부는 이게 이혼 소송이니까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가사 사건에 한정해서 이제 그냥 어떻게 그 돈이 있었다. 그렇죠. 그거 전제로 해서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한 판단을 한 거지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애초에 이게 현실적으로 그 처벌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용혁 교수님, 이게 참 묘한 상황인 게 이 2심 판결 내용대로라면은 300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고 그게 기업으로 들어갔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가치가 커졌고 이건데 그렇다면 이 비자금의 수혜를 딸인 노수영 관장이 사실상 지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재산 분할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잘 설명하신 처럼 묘한 상황인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법원에서도 일단은 사돈이 방패막이를 해서 SK가 성장을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뿐만이 아니고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비자금이었다라고 하는 그 어음과 뭐 관련된 어음을 증거로 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 비자금을 자백한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만약에 불법 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된 그 법규, 그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행위 시는 1991년도니까 한참 전이니까. 10년 전이니까 소급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약에 그 입법적 결단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제 그 전두환 추징법처럼 특별법을 국회에서 따로 만들어서 소급도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추징도 가능한 별도의 법이 새롭게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그 300억은 그냥 뭐 이 상태로 애매하게 그냥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성공한 정경유착의 부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설사 특별법이 마련된다 해도 지금 당사자가 고인이잖아요. 뭐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뭐 당사자는 사망했지만 그 당사자가 마련한 재산이 어쨌든 이동 경로가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때 마련된 그 돈이 유입이 된 것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징을 못할 건 아닌데 예. 근데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또 입법에 이제 또 절차를 거쳐야 이것도 되는 입법이네요. 부분이라서 예. 이건 입법이네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수사가 그만큼 진전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지금 이 소송의 결과가 가지를 지금 이렇게 뻗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뭐라 할까요? 이걸 뒷말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좀 낳고 있습니다.